교수환경운동연합의 사무장 강욱입니다. 일단 그 세 분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서울시의 장학관님 그 생태환경 에너지 교육팀이 있다. 또 생태 전환 교육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좀 그 인상 깊었던 내용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조성,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 직원 조직 내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교사행동 365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오늘 굉장히 많은 그 모범적인 사례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사무장님 학교환경교육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단체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재원의 말씀들은 저희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 이후 활동들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전남의 어떤 환경교육을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원호 장학관님 말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어쨌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 환경교육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처럼 서울시 교육청처럼 이 기반을 바꿔가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정 토론으로 주로 좀 그 환경교육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론이니까 좀 쟁점도 되고 실질적으로 논쟁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 되지는 않을 거고 이런 문제 제기가 다음에 기회가 또 만들어진다면 서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남 환경교육의 기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여러 기반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먼저 그 법적 근거, 조례가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남도에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에도 학교 생태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자체들 중에 광양, 나주, 순천, 여수에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평가가 또 필요하겠지만 일단 아무튼 법적 근거는 전라남도나 교육청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종합계획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는 1차 그 계획이 있었고 지금 2차 계획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따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 아까 서울시에 5개년 계획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 교육청도 생태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2차 계획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우리 전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하고 이런 종합계획을 장기계획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에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교육 전담 조직 부분입니다. 조직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일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직 중에 좀 중요한 측면이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환경교육센터가 광역센터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광역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담양에 전남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신안 도초에 섬생태연구소가 있고 여수에 가사리 생태교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로 경기도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광역센터가 1개 있고 기초지역 환경교육센터가 13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교육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남의 교육센터는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광역센터는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초센터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센터들을 배치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도의 교육센터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과연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개념이나 제대로 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하는 좀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환경교육센터 외에도 또 각 기관의 전담 부서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의 기후생태과에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홈페이지상에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에 팀장 1인과 주무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팀이 경기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도교육청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여수에 전남환경교육센터가 있고 또 순천만에 송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환경교육기관으로 전남도 교육청에는 있습니다. 근데 전담 부서는 미래인재과의 창의융합교육팀에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7분이 계신데 이 중 한 분의 장학사님이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총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총 14개인데 그 중에 2개만 환경교육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0. 몇 퍼센트 아니 아무튼 되겠죠. 근데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예술관광과의 예술환경팀에 장학관님 한 분하고 장학사 2분이 계신데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2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오롯이 환경교육 업무만 전담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저희 전남도는 전담 조직이 있는 데가 없고요. 담당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환경교육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팀장과 주무관 3명이 환경교육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제가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예산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환경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기반 중에 여러 제도나 시스템,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교육과 관련된 어떤 소통 협력 체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내용이 저는 이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전남의 환경교육의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고 소통하는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지금 논의를 하다가 진행이 어쨌든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런 환경교육의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그런 홈페이지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큰 두 번째로 전남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기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단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교육의 전문성 하면 일단은 그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공 현황 그리고 또 이 교사들의 환경 관련 연수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을 건데요. 일단
한국환경교육 그 현황 연구 자료를 2016년도 자료인데 그걸 보니까 일단 전라남도 교육청의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초등학교에는 0명이고요. 중등학교에는 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오프라인 연수를 조사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운영된 오프라인 연수가 환경 관련 연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연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교육에 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또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 환경 관련 과목을 교육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중에 16.4%가 환경 관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환경 관련 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그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가 50%, 중학교가 59%, 고등학교가 57% 정도 됐는데 전라남도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전국조사에 전라남도 교육청은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이 전국조사에는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수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도에 전라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순천대학교 김대희 교수님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동아리, 환경 관련 동아리 예산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는 31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6개 교, 중학교는 16개 교, 고등학교는 5개 교에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 시범학교 운영 사례는 아까 그 신장학관님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산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환경 교육에 대해서도 좀 그 현황들을 짚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순천대학교 김대희 교수님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라남도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3개 기관이 있고 또 전라남도의 교육청에 순천만 생태문화원 그리고 여수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주요 환경 관련 단체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단체의 역량에 있어서 사실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중 환경교육의 비중, 환경교육 관련 활동가의 수, 또 전문성, 환경교육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사실 김대희 교수님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답변율이 낮았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이 연구진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답변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저 같아도 저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전남 사회환경 교육 부분을 고민할 때는 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환경 교육 지도자의 양성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라고 해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정 자격증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3급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전라남도에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광역교육센터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언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상 이따가 토론 하면서 같이 또 앞에 하신 분들이 또 하신 얘기도 있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